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별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자,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낙화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난번에 EBS 수업을 통해서 낙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을 거예요. 자, 이 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낙이라는 것은 떨어지다 낙, 화는 꽃 화자예요. 그래서 꽃이 떨어지는 것을 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꽃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활짝 폈던 꽃이 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지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꽃이 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이별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꽃이 피고 지고 그리고 또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무성해지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시인은 그 이별의 어떤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단지 그 이별이 끝이 아니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이별이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결국 그것은 나의 어떤 삶의 과정의 하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가 굉장히 좀 철학적인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접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좋다, 꽃이 예쁘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인은 이것을 좀 더 깊게,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별에 맞춰서 이것이 결국 아프고 힘든 일이 아니라 더 나의 내적 성숙을 성장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는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시를 볼 때는 우리 1학기 때 설명했죠. 제목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시가, 이 제목이 일단 반이라고 했죠. 어떤 모든 작품에서. 그리고 이 시의 어떤 표현상의 특징은 선생님이 같이 이제 살펴볼 건데, 형식상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시가 총 몇 년이냐면 7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7년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한 번씩 이렇게 볼 건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시에서 화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누구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년 볼게요.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한창 꽃이 예쁘고 한창인데 이제 이별의 시기를 이제 알고 있는 거야. 그럴 때 그 사람의 뒷모습은 성숙한 모습일 것이고, 그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절적 배경으로 등장하는 봄이라는 시어가 나타났어요. 자, 이 시어를 통해서 지금 이 시에 나타난 계절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꽃이 피는 것은 봄에 피잖아요. 그렇죠? 근데 꽃이 지고 있는 낙화의 상황이니까 아마 봄 한철 중에서도 이제 거의 봄이 끝나가는 늦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다가 이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는 겁니다. 이별을 꽃이 지고 있다라고 빗대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연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꽃이 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뭘까요? 낙화가 되겠죠. 낙화.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자, 여기 3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시에서 이 역설적 표현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3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분하다라는 것은 이 꽃잎들이 흩어진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저기 분분하게 흩어져 있는 이 꽃잎들을 보면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역설적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역설적 표현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면 이 역설적 표현은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역설적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모순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쓰여요. 창모자, 아이고 잘못 썼다 선생님이. 자, 창모자에 방패를 나타내는 방패 순자예요. 그래서 이거 앞에 있는 글자는 왜 창처럼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뒤에 있는 거는 방패 순자인데, 이 방패 순자에 눈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목자가 이 얼굴을 상징하고 이 얼굴을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나라에 상인이 있었는데 그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방패를 잡고서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워낙 견고해서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떠한 구경꾼이 그것을 보면서 그럼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뚫어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초나라 상인이 굉장히 난처해했다라는 데에서 유래한 고사예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단어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데, 자, 결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의미의 단어죠. 축복은 그에 비해서 어때요? 기쁘고 행복한 긍정적인 의미인데 이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같이 쓰여 있다는 거죠. 결별을 했는데 축복이다. 어때요? 말의 앞뒤가 맞지 않죠? 자, 이렇게 모순되는 말,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되는 말로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설이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쓰였는데, 결국 우리가 이별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죠? 영혼적, 내적, 나의 삶의 성숙을 이루게 하고 그것은 결국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고통이 힘들고 괴롭지만 결국 나의 성장을 통해 기쁨을 준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연으로 보면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를 맺는 가을을 향하여 간다라고 했어요. 자, 이 가을은 바로 뭡니까? 자, 무성한 녹음은 여름을 지나고, 그쵸?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죠. 자, 이 녹음과 열매는 바로 이 낙화가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이거와 좀 대비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낙화와 조금 대비되게 녹음과 열매를 들 수가 있는데, 꽃이 진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왜? 무성한 녹음과 열매가 올 것이다. 자, 가을은 아까의 그 봄의 계절과는 좀 반대로 이별의 어떤 슬픈 계절이었다면 가을은 열매가 맺어서 성숙해지는 기간이 되겠다. 그렇죠?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별이라는 것은 성숙을 위한 희생이다. 결국 이별에서 슬프긴 하지만
나는 더 성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낙화한 것은 그것은 내 성장을 위한 희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한번 볼게요.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자, 하롱하롱이라는 것은 아주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서 흔들리는 모양인데, 자, 낙화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자, 나의 사랑, 나의 결별. 꽃이 피고 지고, 그렇죠? 샘터에 물 고이듯 천천히 성숙합니다. 어떻게? 내 영혼의 슬픈 눈. 이별이 굉장히 아파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샘터에 물 고이듯 천천히 내 영혼은 성숙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예요. 좀 철학적인 시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같이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역설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역설적 표현. 역설적 표현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순, 결별과 축복이라는 모순된 어떤 표현 속에서 이별이라는 것에 대한 주제를 더욱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이별이 고통스럽지만 결국 이것은 나의 삶을 더욱더 성장시킨다. 더욱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 자연현상, 떨어지는, 꽃이 떨어지는 자연현상과 함께 이별이라는 어떤 인간의 삶을 굉장히 잘 이렇게 연관지어서 굉장히 멋있게 쓴 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습활동을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여러분들 학습활동 쌤 넘어 볼게요. 1번, 말하는 이가 어떤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해보자. 자, 어느 봄날이죠? 어느 봄날 꽃잎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다. 낙화를 보고 있죠. 자, 여기 계절적 배경은 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면은 어느 늦은 봄날이 되겠죠. 자, 말하는 이가 자연현상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리해보자. 꽃이 피고 지는 것, 즉 낙화는 바로 뭐죠? 사랑과 이별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영혼의 성숙이다. 내적 성숙이다. 나의 삶이 성숙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아주 잘 정리를 했죠? 자, 다음 3번을 볼게요. 자, 이 시의 주제를 이야기해보자. 자, 이 시에서 주제라는 것은 이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쵸? 꽃이 지면 열매가 맺듯이 이별은 슬프지만 영혼의 성숙을 이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별할 때는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결국 그것은 열매를 맺듯이, 꽃이 지면 열매를 맺듯이 나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정리 다 됐다고 선생님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역설의 표현 방법에 대한 이해. 자, 선생님 이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별, 축복은 앞에서 다뤘죠. 슬픔과 고통은 결별을 나타내고 기쁨과 행복은 축복이다. 자, 그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 같이 쓰여 있죠. 이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들? 어떤 표현 방법이다? 맞습니다. 역설적 표현이다. 역설적 표현이라는 것은 뭐다? 겉으로는 모순되어 있지만 실제 안에 담겨 있는 표현은 진실되게 표현되어 있다. 자, 이 글에서 쓰여 있던 이 역설적 표현이 쓰인 특징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 새로운 의미로 되었다. 그쵸?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것은 바로 뭐죠? 한자어로 아까 쌤 말했던 거
모순이라고 이야기했죠. 모순. 자, 여기에 담긴 의미. 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담긴 의미. 자, 이별, 결별은 슬픈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는 계기가 되므로 이것은 축복이 된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 활동을 통한 역설의 효과를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일단 굉장히 참신하죠. 그쵸? 뭔가 말이 맞지 않는데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속뜻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이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주제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4페이지랑 25페이지는 여러분들 각자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교과서에다가 다 필기를 해 놓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